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21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조선 중에서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적어보면 사림의 성장과 그리고 무엇의 등장? 붕당의 등장이 되겠더라. 그래서 두 가지 주제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 사림이란 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장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이 붕당이 또한 어떻게 형성되어 조선을 이끌어가게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 시대로 넘어가면 조선 건국의 핵심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였죠. 신진사대부는 고려를 갖다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두고 크게 두 세력으로 분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급진사대부, 그리고 한 세력이 온건사대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 중에서 권력을 잡았던 세력이 바로 이 급진사대부가 권력을 잡게 되고, 조선 초기 권력을 이끌어갔던 세력이 바로 이 급진사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정, 태세, 문, 단세, 예성, 연, 중, 인, 명, 선, 이렇게 조선 초기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데, 초기에 권력을 잡은 세력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급진사대부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 조선 초에 이 급진사대부를 갖다가 뭐라 일컫느냐면 이들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관학파. 그래서 조선 초기에 권력을 잡은 세력이 바로 이 관학파에 해당하는데, 관학파 중에서 특히 이때 이분이 누구죠? 세조입니다. 그죠? 세조가 왕에 오르는데, 이때 세조가 왕에 오를 때 정상적으로 오른 게 아니었죠. 바로 자기 조카 단종을 제거하고 계유 정난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계유 정난을 일으켜서 세조가 왕에 오르는데 도움을 주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이 관학파 중에서 그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훈구파. 훈구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훈구파가 조선 초기에 세조 이후부터 해서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후 여러 가지 이 훈구파들에 의해서 뭐 관직을 독점한다든지 그리고 토지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바로 그 다음에 왕에 올랐던 예종은 아니고 바로 성종이 이 훈구파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중앙정계에 진출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온건사대부가 되겠죠. 이 온건사대부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훈구파를 갖다가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중앙정계에 진출하는데, 이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파? 사림파라 부르는 거죠. 이 사림파는 언론기구인 주로 뭘 통해서? 삼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누구를 갖다가 공격하더라? 훈구파의 여러 가지 부정 비리를 비판하면서 이들을 갖다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 때? 바로 이 성종 때. 그죠? 성종 때 살인파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훈구파 입장에 상당히 이 살인파가 싫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왜?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종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성종이 죽고 나서 어느 시기부터 연산군이 집권하면서부터 드디어 훈구파가 바로 이 살인파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바로 사하라고 부르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산군 시기부터 명종에 이르기까지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으로 살인파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하여 사화라 부르죠.
총 크게 몇 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 4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보면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그리고 을사사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오사화는 연상군시기 때, 갑자사화도 연상군시기 때,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을사사화는 명종 때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화의 각각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무오사화는 일단 원인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화가 무오사화죠. 무오사화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김종직은 어떤 세력이냐면 살인파를 갖다가 대표하는 세력이었고, 이때 연산군이 실록 편찬을 갖다가 지시를 하면서 이때 훈구파의 대표적인 세력이었던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갈등이 있었냐면 김일손이라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 이극돈은 훈구파, 김일손은 대표적인 살인파 세력인데, 이극돈과 김일손 간에 이 사초라는 게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을 빚던 중에 이극돈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갖다가 발견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 사실을 갖다가 연산군한테 알려주면서 이때 많은 살인들이 대대적으로 제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무오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오사화 꼭 원인 알아두시고, 갑자사화는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패비 윤씨 사건, 즉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윤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연산군이 알게 됨으로써 이때 살인파들이 대대적으로 제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이때는 살인파만 크게 제거된 것이 아니라 훈구파도 커다란 피해를 갖다 보게 되죠. 이에 연산군의 폭정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훈구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중종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종 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누구를 왕위에 올리냐면 지금 보다시피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훈구파들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지만 너무 또한 똑같은 역사적 반복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중종이 다시 이 훈구파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냐면 살인파를 재등용하게 되고, 이때 살인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광조란 인물이 등장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혈량가를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위훈 삭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묘사화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바로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가 됩니다. 실제로 이때 이르게 되면 조광조가 아주 급진적으로 개혁을 실시하고, 또한 훈구파들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이에 훈구파들의 공격도 심화되었고, 특히 중종도 이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주초위왕, 즉 누가 왕이 된다? 조씨가 왕이 된다는, 즉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이에 바로 조광조와 그리고 조광조를 따르던 많은 살인 세력이 제거된 사건이 기묘사화가 되겠죠. 다음으로 을사사화인데, 을사사화는 왕의 외척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인종의 외척과, 여기 보이시는 위에 보이는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던 사화가 바로 을사사화. 그래서 이 사화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살인들이 다시 피해를 보고 지방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살인들은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세력을 형성하여 지방에서 서원이나 향약이나 그리고 유향소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어느 왕 때? 선조 때 이르러서 드디어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누가 정권을 장악했다고?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종 때에 사림이 최초로 중앙정계에 진출을 했다면, 선조 때에는 드디어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사림은 다시금 권력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서 다시금 사림대 사림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좁지만 지금 보시면 다시금 선조 때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였지만, 이때 다시금 사림대 사림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 다시금 이렇게 사림이 갈등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치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붕당 정치라 부릅니다. 초기에 사림이 이렇게 권력 갈등이 일어나서 다시금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냐면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이 관직인데, 여기에 누구를 임명시키느냐? 이거 이조전랑이라는 관직 자체의 순위는 좀 낮습니다. 낮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사권을 가진 관리입니다. 인사권, 그러니까 누구를 임명하고 자리를 배치하고 이러한 권한을 가진 관직이 바로 이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인데, 이거를 갖다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나던 중에 사림 간의 권력 내부가 갈등이 나서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야 되게 되죠. 이러한 정치를 붕당정치. 초기에 보면 서인이 기성사림입니다. 기성사림이고 동인이 신진사림이죠. 새롭게 등장한 사림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쪽이 소수, 이쪽이 다수의 세력을 이뤘답니다. 그런데 초기에 권력을 잡은 세력은 누구냐면 이 동인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동인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드디어 붕당이라는 이러한 정치 형태가 형성되게 됩니다. 붕당 정치는 초기에 서로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이끌어가고 서로 상대방의 당을 서로 인정하면서 상호 비판 견제하는 긍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력이 일당전제화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발하여 붕당 정치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조선 후기 붕당 정치 내용 자세하게 살펴볼 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